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파워 운동 생리학. 이번 시간부터는 근육계 쪽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제6장 골격근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 신경계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근육계 쪽을 배워야 근육계 쪽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순서를 그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에서는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격근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골격근의 구조. 이건 해부학적인 그런 내용인데, 어차피 골격근이 어떻게 우리 인체 내에서, 작용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근육계, 골격근계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죠. 자, 골격근의 구조를 먼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근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근육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골격근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심장근, 그 다음에 내장근, 이런 것들 여러분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죠? 자, 이런 근육의 종류도 알아야 되지만, 이게 이제, 기능적으로, 수의근, 이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불수의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수의근과 불수의근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 또는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자율신경계 조절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형태적인 것이 있어요. 형태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육안적으로 봤을 때, 현미경을 통해서 봤을 때, 가로무늬근, 횡문근이냐, 이런 얘기 있죠? 또는, 민무늬근이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격근과 심장근은 같은 횡문근이고, 그 다음에 내장근은, 민무늬근이다. 이런 형태적인 특징을 조금 알아두시면, 골격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골격근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골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의 뼈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켈리탈이라고 하는데 이 골격에 붙어서 작용하는 근육이다 해서 골격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격근의 구조에 대해서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 그림에서 이제 골격근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가장 이 근육이라는 것은 근육 자체가 바로 직접 뼈에 부착되어 있는 게 아니고 힘줄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뼈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육은 사실 근막이라고 둘러싸여 있는 막에 의해서 약간 이렇게 접촉과 비슷하게끔 이어져 있는데 실제 뼈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근육이 아니라 건이라고 하는 힘줄에 의해서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육의 가장 바깥쪽을 싸고 있는 것을 근외막이라고 하고, 근외막 안에는 이와 같이 근육들이 동그랗게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을 근다발이라고 하는데, 그 근다발을 싸고 있는 막을 근다발막,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이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근다발이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다발의 바깥쪽과 안쪽 사이에 여기 보시면 위성세포라고 써 있거든요. 셀룰라이트 셀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저항운동과 같은 웨이트를 했을 때 근육이 커지는 현상, 그 커지는 현상이 뭐냐면 근의 손상을 입었을 때 이런 위성세포들이 손상된 부위에 리커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핵이라는 것을 제공을 해서 이 핵이 계속해서 분열됨으로써 근섬유의 직경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중요한 세포예요. 그러니까 위성세포라는 것은 뭐냐면 근비대를 일으키는데 공여를 하는
기여하는 세포다. 그래서 위성세포라는 걸 좀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근섬유를 이렇게 떼어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의 줄기를 뽑아낸 섬유를 근원섬유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뭐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원섬유를 좀 더 자세하게 더 들여보게 되면 현미경을 확대해서 보면 액틴과 미오신이라고 하는 그런 섬유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미오신이고 이게 액틴이라고 하는 그런 필라멘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자세히 한 번 더 들여다볼까요? 자, 이게 이제 근섬유의 좀 더 확장된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근형질 세망이라는 것이 있죠. 근형질 세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근형질 세망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냐면 칼슘 이온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극이 근육 쪽에 전달이 되면 가로소관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이제 T세관이라고 부르는데 T세관을 통해서 자극이 들어오고 T세관을 통해서 근형질 세망 쪽으로 자극이 전달되면 근형질 세망의 그 소포 안에 들어있는 칼슘이 방출함으로써 우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원섬유 하나를 좀 더 현미경의 배율을 높여서 이렇게 보면은 자, 이와 같은 무늬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액틴과 미오신의 그 배열이 겹쳐 있느냐, 겹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어둡고 하얗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칭으로 불리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M-라인, ID, A-대, 그 다음에 ID, 뭐 밴드라는 말로 쓰는데 Z-라인, 그 다음에 H전, 그 다음에 Z-라인. 그래서 Z-라인과 Z-라인을 근원섬유 마디라고 해서 근섬유의 한 마디 단위로 보통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들이 골격근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이건 이제 이 근원섬유 하나 그 뽑아냈던 그 섬유를 좀 더 이제 확대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골격근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그 근섬유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H존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이렇게 어둡고 하얗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어두운 부분을 A대, 하얀 부분을 I대, 보통 이렇게 부르거든요. I대, A대, 그렇죠? 그 다음에 H존, 그 다음에 가운데 선이 있는데 이것도 M-라인이라고도 부르고 이 A대와 A대 사이를 Z-라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Z-라인과 Z-라인 사이를 근원섬유 마디, 뭐 전문적으로는 뭐 sarcomere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골격근이 왜 횡문근이라고 불리우는지 그리고 골격근이 왜 이러한 명칭을 갖게 되었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 104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골격근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골격근의 더 미세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골격근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